안녕하십니까, 모터잡입니다. 오늘은 내부도의 안다미로에 나와 있습니다. 저 어때요? 이번에 타이치에서 새로 받아가지고 여름 제품으로 한번 쫙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벨크로 있으니까 정말 멋있어 보이죠. 되게 시원해요. 메쉬에다가 쫙 빼입었는데 좀 평소와는 다른 색상이 눈에 띄지 않으신가요? 성철형이 골라준 이 바로 환공포증 에디션 스니커즈입니다. 되게 시원하거든요. 근데 갈색 아니면 검은색이었는데 이걸 주문하셨더라고요. 굳이 어울리나요? 어때요? 어때? 괜찮아?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혼다의 이 녀석들을 소개시켜 드리기 이전에 역사적인 배경으로다가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할리가 일본에 슬슬 밀리고 있었죠. 1962년도에 슈퍼커브가 69년에 타기통 슈퍼 스포츠 바이크의 양산화를 전신화가 그리고 나서 700cc 이상급들은 관세 45% 이상을 때려가지고 수입을 못하게 막은 케이스죠. 그래서 1000cc 이런 애들 살 바에는 차라리 자국에서 만든 할리를 선택하는 라이더 분들이 많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구책을 내던 그 시기에 낀 녀석들입니다. 1978년도에 GX500으로부터 그 이후 5년이 지난 1983년까지 생산된 모델 CX650TC 터보, 그리고 카울링을 바꾸어서 실버 윙이라는 골드윙의 동생 같은 모델도 파생이 됐었죠. 바이크루 왜 굳이 80도 V2기통인가? 지금에 비유하자면은 쿼터급을 거치고 나서 이제 제대로 타야 된다 하는 클래스가 바로 리터급이죠. 1000cc. 그때 당시에는 얘네들이 지금의 리터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슈퍼 스포츠 장르였단 말이죠. 이해가 바로 되시죠? 이제 4기통도 들어왔고 뭐 직렬 2기통도 있지만은 이런 V2기통도 만들어서 그 소비자층, 그 모토구찌와 뭐 박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브랜드들의 소비자들을 땡겨 올려고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CX 모델입니다. 근데 CB, CX 이렇게 나가잖아요. CB는 조금 일반적인 버전, 네이키드에 들어가고 그쵸? 그런데 CX는 X, 그 뒤에 X는 고출력 고사양의 모델에만 부여되는 코드 네임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6기통 모델 아시나요? 그런 머슬 바이크를 만든 것으로 유명한 혼다 사장 소이치로가 아니라 그 디자이너 소이치로 이리마지리 제가 이걸 외웠다는 것에서 되게 감격스러워요. 디자이너가 CBX 그리고 GL1000 골드윙 그리고 CX 이 녀석까지도 생산 총괄을 맡아서 진두지휘를 했었어요. 이것도 역시나 그분의 작품입니다. 소비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샤프트 방식입니다. 그 당시에는 SR500도 있었는데 SR500 그 단기통 그 보호원만한 그 녀석의 가격에 조금 웃도는 $1900 그 가격으로 샤프트를 살 수 있는 가장 싼 바이크가 바로 이 녀석이었어요. 최초의 튜브리스 방식의 양산형 바이크입니다. 콘스타 휠이라고 하는데 림은 알루미늄, 가운데의 별은 강철 재질입니다. 기름 탱크 형상부터 시작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이런 밑에 각을 쓸데없이 아주 꺾어놨어요. 이렇게 꺾어놓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꺾어놓고 세기말 감성. 특히나 그것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헤드라이트. 이 에어댐 뭡니까? 날아갈 거야? 죄송합니다, 혼다. 헤드라이트에 또 러셀 느낌으로다가 이게 커버까지 기어이 디자인을 해놨어. 과합니다, 과해. 그리고 700cc 이상이면 관세를 먹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딱 650으로 돼 있죠. 그것도 이거 많이 쫄아서 650으로 워딩 해놓은 거지. 700이 그 리미트인데 699 하면은 조금 도전적이잖아. 그래서 680 몇으로 이렇게 맞춰놨어. 또 터보를 달아가지고 배기량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마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500cc가 48마력만으로 그냥 50마력을 냈다면은 이 녀석은 100마력을 냅니다. 무려 100마력.
자연흡기 바이크들에 대항하는 그런 힘을 어거지로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만들어낸 거죠. 83년, 그러니까 막바지에 만든 1년 동안 출시된 이 터보가 마지막 생산이고 1700대만 한정 판매가 됐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게 정말 신기해요. 그런데 2기통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얘도 사실 2기통 같지는 않아. 박스는 드르륵득득득득, 그리고 모터 구찌는 더 덜덜덜덜덜 하는 그 박자를 살려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혼다는 그 박자의 갭을 굉장히 줄여놓은 느낌이에요. 시동 걸면 뭔가 이게 3기통인지 2기통인지 4기통인지 약간 헷갈릴 정도로 이게 스로틀링 해보면은 박자의 갭이 없이 구르륵 이렇게 올라갑니다. 뭔지 알겠죠? 지금 혼다 생각하면 돼요. 예, 그 느낌이에요. 오히려 지금 레블 뭐 직렬 2기통보다 그 박자감이 더 덜해. 정직해. 360도야. 얘는 더해. 그냥 4기통 같아. 상시 터보라는 거죠. 쭉 당기게 되면은 2기통이 밀어주는 감각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4기통이야. 박자도 없고 터보가 느껴지는 구간은 4,000부터 쭉 올라오는데 6,000에서 탑을 찍습니다. 탑을 찍어가지고 그때부터 쫙 치고 올라가는데 와, 78년이잖아. 얘는 83년이잖아. 그 5년 사이에 요런 녀석이 나왔다. 자다가 일어나서 박수 쳤을 거예요. 다른 차원을 보여줘요. 재밌어요. 저 사실 반했어. 이건 옛날의 맛이 아니야. 미래지향적이고 야 또 뭐 이렇게 그럴싸하게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주 그냥 눈물로 디자인을 했구나 싶겠지만 정말 어울려요. 정말 매력적입니다. 꽝! 6000cc에서 쭉 빨린다니까. 4기통 같이. 감동입니다, 이 녀석은. 디테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최첨단 원피스톤 단동식. 와,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면 잘 잡힌 거지. 그러니까 옛날 라이더 분들은 브레이킹 시점이 좀 빠른 거였지. 그리고 저는 이 녀석 타면서 브레이킹 시점 놓쳐서 뒤집어. V기통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나왔다가 잠깐만, 우리 뭐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80도 V기통을 살짝 앞으로 22도 꺾어서 무릎이 지나다니는 길을 만들어줘요. 엔진의 무게를 몸으로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런 설계를 만들어냈습니다. 몇 도가 되면은 104도, 뭐 102도가 되면은 팬이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팬이 기본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크랭크 축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쭉 당기면 당길수록 빠른 속도에서는 더 빨리 돌고, 뭐 혼다니까 압축비도 낮고 금속 스트레스도 없고 이 정도 팬을 돌려도 충분히 탈 수 있다, 뭐 그런 겁니다. 반 크레들 방식, 마운트 부분에서 하나, 이쪽 두 군데에서 프레임이 또 중센터가 연결이 되는데 3개의 나사만 풀면은 쉽게 엔진을 떨어뜨릴 수가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는 게라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만지기 쉬워야 된다. 엔진의 회전에 반하는 클러치 회전 방향을 만들어서 진동을 최대한 상쇄시켰어요. 이것은 골드윙에도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한 혼다만의 그 부드러운 맛을 선사한 거예요. 진짜 이기통인 줄 모른다니까. 그리고 계기판, 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스피드 메타 오른쪽 RPM 게이지, 그리고 가운데 빨간색 몽고 반점은 6000이 넘어가면 빨간불이 뜨더라고요. 그만 땡겨, 이런 표시 같고, 그리고 위에 엔진 온도, 턴 시그널, 그리고 오일 경고등, 중립등, 그리고 하이빔, 뭐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초크가 달려있네요. 이 금속 그 스위치 뭉치, 되게 작으면서 간결하고 그 워드가 궁서체 뭐 이런 느낌이야. 우리로 치자면은 영화가 되게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남자의 심장을 울리게 하는 쌍발 머플러, 매니폴드가 실린더
리터당 한 개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한번 모이네요. 배기압을 만들어내기 위함이겠죠. 터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을 그냥 차에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바이크에 구겨 넣을까 고민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혼다가 그때 당시에 GL1000도 그렇고 바이크인데 차에 어떤 선이 보여. 아직 융화되지 못한 기술과 디자인이 듬성듬성 나타나는데 솔직히 말해서 면상은 좀 이상했거든. 근데 옆으로 가보면은 앉아볼게요. 머리만 무식하게 큰 투어로구나 싶겠지만 아닙니다. 진짜 카페레이서요. 봐봐요. 머리만 여기 살짝만 숙이면 7번 경추가 안 좋으신 분들도 이렇게 조금만 숙여도 이렇게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편리가 있다니까요. 역시 벤리를 만든 혼다답습니다. 계기판은 옛날에 기억나는 남자의 자존심, 프라이드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아날로그 티카 자동차 계기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스피드미터 오른쪽에 RPM 그러니까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안에 뭐 먼지가 들어간 게 하나도 없고 크랙도 안 가고 가운데 위로 터보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 감성이 뒤졌어. 83년도에 이 계기판을 보면은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지. 난 밥을 1년 동안 안 먹어도 될 것 같아. 보고만 있어도 너무 배부르니까. 그것도 녹색 게이지가 쪼로록 키트 저리 가라다. 디스크 2개로 늘어났고 원 피스톤에서 투 피스톤 단동식으로 쿨링 방식도 얘는 팬을 걸어가지고 그냥 계속 팬이 도는 방식이었다면 이 녀석은 전자식으로 차대가 좀 더 견고해지고 터보 워드가 엄청나게 크게 박힌 너무 컸다 이건. 그래서 좀 과하다 싶은 쌍발 머플러가 나옵니다. 이것도 앉아볼게요. 색깔도 그렇고 농촌 마실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읍내가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도도도도 소리 들으면 농촌 바이브가 느껴집니다. 최종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다가 1978년도에 출시해서 5년간 1983년도까지 만들어낸 어찌 보면 실버윙 시작은 CX500인 어찌 보면은 혼다도 유럽과 미국의 불살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친 잔재의 느낌이거든요. 5년밖에 출시가 안 됐어요. 그때 당시 규제를 막고 나서 일제 사사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마력을 높이고 그러면서 터보까지 나오고 터보가 일본 사사에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혼다도 우리도 만들 수 있다 하면서 딱 1년만 만들어낸 게 바로 CX650TC 터보 모델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를 기억하는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가와사키랑 스즈키에서도 터보가 나왔지만 밍숭맹숭했대요. 터보가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녀석은 혼다였대요. 그래서 더 영광이었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영상으로나마 소개할 수 있어서 많이 전달됐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할리와 유럽 시장을 와구와구 어금니로 이제 씹어 먹을 그 시기에 관세 폭탄을 맞아서 조금 짜치면서 만든 두 모델을 만나보았고요. 참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잡이였고요. 또 봐요. 무거워. 아우 무거워. 야 이게 어떻게 650cc의 그걸로 어떻게 앞으로 가는지가 그게 제일 미스테리인데 심지어 재밌게 나가요. 거짓말 같지? 진짜야. 와, 얘는 훨씬 가벼워. 훨씬. 터보가 안 달렸어. 훨씬 가벼워. 근데 어떡하나? 50마력이라서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멋집니다.